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밀린다 왕문경을 교재로 한 불교 철학 입문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도 무아론이었고요. 끝날 때도 무아론입니다. 이유는 불교의 시작과 끝이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착각을 하는 점이 있다 그랬는데, 무아라 그랬더니 무아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무아는 그냥 자아의 착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아의 상태에서 벗어난 규정 가능한 고정된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무아의 상태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열반의 모습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건 실체가 있다의 두 가지 함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없다는 건, 열반의 실체가 없다는 건 열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고 독립적인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냥 없는 건 허무, 없는 거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적인 것이 없다는 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특상부터 시작해서 왜 무아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자아가 있다는 착각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공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에 가서 닿은 거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가서 닿은 거예요. 그 문장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본 겁니다. 앞부분에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적어볼까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여기에 이런 의문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는데 어떻게 경험이 있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겨야 그래야 이제 행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체는 없지만 이것은 제법무화할 때 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는 있어요? 경험은 있죠. 이건 행에 대한 이야기죠. 재행무상할 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없지만 그것의 행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업, 그리고 이 업의 상속이요. 업, 상속,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에 의해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경험은 이루어진다. 조금 저렴한 비유를 해볼게요. TV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 TV는 삼성 TV일까요? LG TV일까요? 기타 TV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TV에 주체가 있어야 영상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체가 없이도 그냥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인터넷이 연결되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영상이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 거냐면 이 TV가 주체가 있어야 이 TV 속에서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V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하는 경험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TV를 작동시키는 입장 말고 TV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TV 입장에서. 텔레비전 입장에서 꼭 텔레비전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TV가 나와요? 나라는 생각은 있어도 나오고 없어도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생각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은요, 일종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브랜드 네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브랜드 네임. 삼성 TV, LG TV 붙여놓으면은 TV가 성능이 좋아 보이잖아요. 다른 브랜드 붙여놓으면은 왠지 성능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라는 이름은 그냥 그런 거라. 평판이 좋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이름을 붙여놓으면 뭔가 괜찮아 보이고 다른 이름 갖다 붙여놓으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갖춘 사람이 이름이 개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딱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저 자아라고 하는 건 그런 브랜드인 거예요. 브랜드. 그 브랜드의 이름을 꼭 붙여야 TV가 나오는 건 아니다. 브랜드 다 띄고도 그냥 리모컨 누르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브랜드가 이 주체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의 첫 질문이 이름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존자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가세나라고 합니다. 다만 나가세나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저 나가세나 존자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사기를 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논문도 써도 되겠어.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을 거라는 착각. 그 다음에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자아의 실체는 없지만 영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또 물어보는 게 영혼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다가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한 질문이 왜 나오냐면 그러면 이름에 해당되는 자아도 없고 영혼도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경험이 이어지느냐 이걸 질문하는 게 윤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윤회 그러면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윤회 그러면 특별한 것 같죠? 윤회는 그냥 경험이에요. 윤회, 경험 이거는 그냥 행위예요. 변화. 변화. 그 변화를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 변화를 윤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윤회,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이 이어지는가 이것은 아까 TV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아의식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TV가 막 삼성 TV는 막 어깨 이렇게 내밀고 있고 다른 TV는 막 이렇게 자신감 없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TV에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컵도 무슨 뭐 한국도 자기는 막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컵은 막 이렇게 수그리고 있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오직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은 누구만 하냐면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해요.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착각인 거예요, 이거는. 이건 그냥 착각이에요.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 의해서 경험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윤회 그리고 경험, 더 크게 봤을 때는 행, 제 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업과 상속의 문제를 오늘 복습을 해보겠다, 이 이야기예요. 업과 상속의 문제. 이제 원래 정석적으로는 밀린다 학문경을 공부를 할 때 나가세나존자의 답변은 원래는 설일체유부,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업과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설일체유부의 입장보다는 유식학의 입장을 가져다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설일체유부 입장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유식학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식학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마음의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의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이 있으면 전오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론 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경험을 할 때 먼저 온식이 이제 감각식 아닙니까? 이 감각식이 대상과 정보를 접촉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냐면 마음문인 의식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의식되는 경험은. 그러면 의식이 안 되는 경험도 있겠죠. 의식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무의식으로 곧바로 가는 경험이 있겠죠. 그거는 곧바로 아래아식에다 저장을 한다 그랬죠. 이 속에서 말라식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복잡하니까 이런 대략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뭘까요? 어떻게 알았죠? 전찰나예요. 이야, 저번 시간엔 졸더니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도 알아차리고 좋네요. 안 좋을 때는 집중력이 좋은가 봐요. 자, 이게 전찰나. 이건 그럼 뭐예요? 후찰나겠죠? 후찰나. 이제 보면 결국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레아식에서 이루어져요, 말라식에서 이루어져요, 오식에서 이루어져요, 의식에서 이루어져요. 의식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의 무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근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지금. 원래 그 근본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보려면 이 의식의 근본에 해당되는 의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의근. 이 의근을 바탕으로 의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조건은 이 의근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근에 대한 의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의견. 이건 의견이라, 의견. 왜 의견이냐면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어차피 이런 말들, 정의들은 다 개념이에요. 그것의 실체는 없어요. 그건 그냥 그거라, 거시기.
그 거시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미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정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의견들이 좀 바뀌었어요.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에서 의견이 좀 바뀝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의근은 전찰나의 의식을, 즉 후찰나에 일어난 이 의식 있죠. 이 의식의 뿌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전찰나의 의식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찰나의 의식이 다음 찰나의 뿌리가 돼서 다음 찰나의 의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식학으로 갈 때는, 대승불교로 갈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식은 말라식을 의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건데, 이게 아주 묘한 거거든요. 뭐냐면, 자, 봐보세요. 말라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식이 이루어져요.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자, 경험을 해요. 근데 이 경험 속에는 실체가 있대 없대요. 하지만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도서관을 였잖아요. 도서관을 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책이 많아요, 책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책이 어디서 났냐요. 우리는 책만 있었지 도서관이 없었어요. 근데 도서관을 지으니까 책이, 원래 있던 책을 꽂기만 해도 도서관이 돼버렸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책이 많으니까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게 1시간에 책 한 권씩 읽는 거예요. 다 읽을까요? 읽고 싶은 데만 읽을까요? 그쵸. 근데 그 책을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졸든 말든 그냥 1시간에 인연된 부분 읽고 치우고 다른 책 읽고, 그렇게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뭐가 잡혔냐면, 제가 예전에 읽다만 책이 있는데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크리스찬 신비주의 책입니다. 우주가 사라지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불자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논리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 우주가 사라지다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환상이에요. 인식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은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환상이잖아요, 환상.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환상인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면 실체가 있는 것을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은 누가 창조한 거냐면 번뇌가 창조한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기신론에 똑같이 나와요. 4대 연기설 공부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막연하게 아무거나 떠올리라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이게 4대 연기설 중에 진여 연기설 할 때, 요 진여 연기설에서는 아주 재밌다니까요. 현상계, 이 현상계가 창조되고 연기되는 원동력으로 2가지를 꼽아요. 2가지. 첫 번째는 진여고요. 2번째는 무명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진여가 이 현상계의 근본이라면 이 현상계가 환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환상의 세계 경험은 무엇에 의해서
연기되고 창조되는 거냐면 무명에 의해서 연기되고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진여와의 합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은 진짜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도대체 이웃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버지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아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개개인들은 뭘 만든 거냐면 환상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무명을 바탕으로 한 경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건 뭐냐면, 즉 진여가 만든 건 뭐냐면, 진여 불성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환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공유되어 있는 이 의식, 이것의 창조주가 진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또 혼날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범납이 많이 안 돼서 혼나는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줄일게요. 진여는 뭘 주는 거냐면 무명에게 세계를 창조하고 연기할 수 있는 토대를 주는 거예요.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창조하든 뭘 연기하든 그것은 아들 몫이라. 아들 몫.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환상이라면 이 환상의 세계는 진여와는, 즉 진여의 창조물, 진여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여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말라식을 의근이라고 봤죠? 그래서 유식학은 현상계 그리고 중생의 마음을 오염된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염된 식.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 유식학은 중생의 마음을 오염식으로 봅니다. 오염식. 무구청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구청정식도 있지만 오염된 의식이 함께 화합되어 있는 오염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염식이기 때문에 염오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염오식이기 때문에 염오식이라고 하는 건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환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경험하는 근본을 말라식으로 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을 만드는 근본 무명이잖아요. 이 근본 무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중생의 의식은 염오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식이 의근으로 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재밌는 관점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식학이 무구청정식의 청정한 부분보다 염오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인 뿌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말라식을 근본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가. 자, 여기서는 이 관점은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는 말라식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에는 지금 말라식은 자아의식 아닙니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등장을 하죠.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예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생의 의식이라고 하는 파편을 딱 떼어놓고 중생의 의식이 자아의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중생의 의식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자아의식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후찰나의 의식은 전찰나의 의식으로부터 온다. 봐보세요. 여기에는 자아가 없어요. 왜 자아가 없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찰나의 의식이 있고 후찰나의 의식이 있으면 이 전찰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제법 무아로서의 의미로 볼 때 명백한 구분선이 없고요. 두 번째 변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아의식이냐 이게 자아냐라고 하는 시간상으로도 구분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아의식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업들이 이렇게 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자들이 이래 있어요. 그래서 뭘 상속하느냐? 요 종자들 자체를 여기다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종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무한대의 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찰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종자가 꽃을 피는 종자가 있겠죠. 업이 있겠죠. 그 업이 현상화되잖아요. 현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꽃을 피우면은 얘는 지금 의식화된 거죠. 그럼 나머지가 지금 다 뭐냐면 무의식이죠. 무의식 중에 하나의 업 종자가 꽃을 피우죠. 근데 이게 꽃을 피우는 동시에 꽃을 피웠어요, 현행. 그러면은 현행을 하려면 단독으로 꽃을 피워요?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현행을 했죠. 그러면 요 현행했던 것이 다음 찰나의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현행했던 게 발생하는 동찰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종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혼자서 곰곰이 사유해보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논리예요. 동찰나에 이것이 현행하는 동시에 그것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현행하는 동시에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것이 현행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생이라고 하고 그 생했던 것이 종자로 저장되면서 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 찰나의 마음에게 저장될 업들의 보따리가 생겼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레아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의식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상화되어서 의식화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시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만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정보가 저장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된다니까요.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찍은 것처럼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타 정보들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저장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뭐 전호식이 의식을 통해서 저장을 한다, 또는 전호식이 직접 저장을 한다, 뭐 이런 과정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한번 그냥 언급만 하고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종자가, 업이 현행을 해서 의식화됐어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이게 지금 현찰나의 경험입니다. 전찰나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찰나에 동시에 멸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장이 되죠. 왜 저장을 했어요? 상속하려고. 상속하려고.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경험이 일어났어요. 경험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경험은 생과 멸을 찰나찰나마다 한단 말이에요. 생과 멸을 찰나찰나마다 해요. 그러면은 이 경험이 지금 일어났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찰나로 이어지면 또 얘를 바탕으로 경험이 일어났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여기서는 전찰나의 의식이 후찰나의 의식의 의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찰나에 일어나는 경험은 여기에 자아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조건만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업의 상속이죠. 이것만 필요하죠. 여기에는 자아가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전찰나의 의식이 후찰나의 의식의 의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식이 의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말라식은 이름이 뭐냐면 자아의식이잖아요. 근데 말라식은 무엇을 자아라고 여길까요? 말라식은 자아의식이에요. 근데 뭘 자아라고 여기냐 이거죠. 말라식은 자아라고 여기는 집착의 대상이 바로 아레아식입니다. 이게 말라식의 착각이에요. 말라식은 뭐를 자아라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의식이 있으려면 뭐를 나라고 집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나라고 집착을 하느냐? 아레아식을 나라고 집착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게 자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똑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자아의식은 요 전찰나의 아레아식 업에 저장이 되어 있는, 즉 후찰나의 상속이 되어야 되는 이 아레아식을 자아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는 지금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쓰려고. 왜 안 쓰려고 그래요? 자아가 경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걸 깨버리려고 하니까 자아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쓰려고 하니까 전찰나의 의식이 후찰나에 상속돼서 경험이 일어난다, 즉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전찰나의 의식, 이 아레아식을 실제로 자아는 이걸 자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아라고 지금 거짓돼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후찰나의 의식, 경험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뭐예요? 자아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전찰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긴 자아가 없어. 그런데 중생은 이걸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집착을 하냐면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근본 의근을 말라식으로 찾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그냥 아레아식 저장되어 있는 업의 뭉퉁이라. 업의 이 뭉퉁이를 중생은 말라식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 의식의 뿌리인 의근이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저희 후찰나의 의식이었죠. 자, 그럼 이건 또 뭐냐면 후찰나의 의식 아닙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볼 때 의근이 뭐예요? 얘죠. 근데 얘를 중생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식을 의근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라식에 대한 이야기 치우고 지금은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설명을 할 때는 전찰나의 의식이 현행을 한다, 현행한 게 행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윤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단어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같은 걸 다른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것처럼. 그냥 현행한 것, 이것이 바로 경험이고 윤회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되어 있는 경험, 이 경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지금 이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아에 의해서 경험이 일어나나요? 과거의 업의 상속에 의해서 경험이 일어나나요?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그럼 뭐에 의해서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그 경험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할 땐 조건. 이 조건이라는 단어는 연계에서 나온 거예요.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조건. 근데 그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업, 그리고 업의 상속에 의해서 경험은 일어난다. 거기에는 자아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다. 업의 상속, 여기 보면은 TV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우리 저기 TV에다가 영상을 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탁구를 치는 장면이요. 그러면 그 탁구를 치는 동영상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초당 한 60프레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1초를 만들기 위해 60장의 사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이 60장이 있어. 근데 그 60장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야 동영상이 나와요? 아니면은 막 중구난방하면은 동영상이 나와요?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상속인 거예요. 그 전에 사진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동영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선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다 뒤로 갔다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사람이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보면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다룬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보면 구현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밥 먹다가 과거가 됐다가 현재가 됐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시세계에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법칙들이 무시되는 세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이 상식선의 세계는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저 상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업의 상속.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과거의 이 현상이 상속되면 그 다음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상속되면 그 다음 경험이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면은 1찰나가 64분의 1초라 그러니까. 64분의 1초 만에 생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나중에 저거
TV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을 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그런 기법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또 반대 기법도 있죠. 빠르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 가지고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눈이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그런 찰나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즉 무상한 그 경험의 변화 속에서 자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감각기관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냐면 상속. 상속.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 요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의식의 어딘가에 업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걸 유식학에서 개념화를 시킨 거예요. 개념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화. 아레아식. 이거는 번역하면 저장식인데 자, 아레아식은 어디 있을까요? 심장? 머리? 해마? 아레아식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저장식이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창고가 저기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마음은 그런 창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 저장식은 마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 이게 말라식이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저장하는 특성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마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품. 마음은 저장하는 성격이 있다. 그 저장하는 성격을 저장식, 아레아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즉 상속을 명확하게 마음의 어떤 부분, 어떤 특징이 저런 역할을 하는가를 개념화시킨 게 유식학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의 연기설은 뇌아 연기설로 바뀌는 겁니다. 아레아식 연기설. 불교 철학 입문을 12번을 했습니다. 원래는 밀린다 왕문경의 특징을 좀 이렇게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재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 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가세나 존자의 뭔가 좀 그런 특유의 느낌을 좀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가 아주 이 적절한 비유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반문을 잘 하시거든요. 적절한 반문. 반문의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답을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지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가세나 존자의 특징을 좀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유와 반어법을 활용한 좀 뭔가 문학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느낌의 텍스트를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문과적이기보다는 약간 이과적인 문과 이과 비유가 안 맞나? 어쨌든 그런 조금 느낌이 좀 떨어지는 이제 다른 부분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특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12번의 공부를 하면서 뭐 무아론도 공부하고 윤회론도 공부하고 심리론도 공부하고 붓다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행론도 공부하고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외의 논란들 사실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 의외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이 불교 철학 입문, 밀린다왕문경 공부 이 부분을 딱 기억을 할 때 한두 가지 문장을 기억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연계 기억으로서 이 법문이 기억이 나도록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2강 중에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 그렇죠. 무아. 근데 그 무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그 다음은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강조했더니 두 가지는 무리가 있나 봐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조금 더 상세 설명. 그게 뭐냐면 주체가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그럼 어떻게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주체는 없지만 조건에 의해 경험은 있다. 부가 설명이 조금 더 포함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는 없지만 짧게 기억할 때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거보다 더 짧게 기억하고 싶으시면 체는 없지만 용은 있다. 이게 원래 한문으로 쓸 때의 본문이에요. 체는 없지만 용은 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거를 응용하면 무아인데 윤회한다. 이거 응용이에요, 응용. 그리고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주체는 없지만 조건에 의해서 경험은 있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곱씹는 과정이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고 익숙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무아론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무아론에 익숙해지기 위해 심리론도 있는 거고요. 무아론에 익숙해지기 위해 수행론도 있는 거고요. 붓다론도 있는 거고요. 열반론도 있는 거고요. 즉 무아론 외의 모든 불교 교리는 다름 아니라 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논리. 자, 주체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진공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경험은 있죠. 이게 묘유예요.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든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헷갈리면 주체는 없지만 조건에 의해 경험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문장을 기억해 두시고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아 그리고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실체는 없지만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의 설명을 위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복습을 해본 거예요. 유아, 무아, 상속. 사실은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복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세 가지 단어를 복습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불교 철학 입문 12강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 마치면 불교 철학 입문 끝인가요? 강의는 끝이에요. 예, 강의는 끝입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 입문 하셨어요? 예,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끝날 때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 지을 때 분명하게 각인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무아, 자아, 그리고 상속. 한번 그 단어의 정의를 개인적으로 잘 정리해 보시고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불교 철학 입문 텍스트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강의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 수습하는 과정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불교 철학 입문의 그 입장이 아니라 또 밀린다 왕문경 나가세나 존자의 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그 특유의 느낌에 초점을 맞춘 밀린다 왕문경 강의가 한번 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재밌거든요. 그렇게 한번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좋겠고요. 불교 철학 입문 12강 총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특강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눈치채셨겠지만 투표 결과를 제가 반영을 잘 안 하죠.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어떤 게 하고 싶을지 알 수가 없지만 한 주나 두 주 정도 쉬고 그 사이에 결정을 해서 그 다음 특강을 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